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사업 실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사업 실행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뭘 할 것인지 찾아서 기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 앞에 전 단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비즈니스를 실제로 실행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지식이나 경험들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의 과정으로 나뉠 텐데, 이것도 첫 번째는 조직 구성을 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생산하고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실제 실행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도 내가 뭔가를 팔거나 어쨌든 고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고 또 확장하는데도 전략들이 여러 가지 좀 있어요. 워낙 이 비즈니스란 영역이 100년 이상 수많은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조직 구성하고 인력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인력을 개발하고 인력을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좀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성과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줘야 되죠. 예전부터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이런 어찌 보면 좀 규칙에 좀 강한 규칙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걸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조직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죠. 동아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인력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인력 개발과 교육에는 세 가지 챕터가 또 있겠죠. 학교는 아니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좀 여기에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챕터부터 하나씩 천천히 나가보겠습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해서 회사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보면 화면에서 보지만 입사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환희를 꿈꾸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저만 겪은 것은 아닌 일이라 생각드는데, 대학교에 어떤 전공 교수님도, 저도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공 교수님도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업무 기술이나 전문적인 실전 지식을 다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특히 상대라고 해서 그것도 다, 상대 교수님도 물론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지식이 있으시지만 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르칠 수 있는 현업의 경험들이 연구를 위주로 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부족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난처한 상황은 신입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신입 직원들에게 연수의 과정 등을 통해서 기초 교육을 하긴 하지만 OJT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교육이. 근데 이 정도 교육으로 실무 투입의 단계에서 많은 어떤 그 지식이 쌓여서 충분하지 않고 항상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학생 시절에만 미친 듯이 하고 사회에 나오면 그냥 다 경험으로만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필요한 공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배워야 하고 배울 만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담당 업무 하나에만 국한해서도 공부해서 극복해야 되는 지식과 지혜의 과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맨이란 말과 스튜던트란 말을 합쳐서 셀러던트란 말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셀러던트란 내용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활용되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뭐 승진 준비라든지 이런 학교 다닐 때 뭔가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직장인이 또는 취업 이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완전히 학술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일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또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실전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결국 소속 멤버인 직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현업의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신사업 조직에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멤버들에게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멤버들에게 교육 시스템을, 사내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교육 제도의 도입 방식은 교육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크게 사내 교육과 외부 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팀 단위의 담당 업무에 대한 스터디 그룹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선배들이 멘토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육성해서 공개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사내 전문가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스펙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사내에서 동료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봐도 이분들이 어떤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때 기업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사내에서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멘토링이나 리딩을 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을 주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회사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 모두 본연의 담당 업무에 분명히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거에 또 아울러서 병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에 인색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또는 교육의 효과가 업무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내 교육을 진행할 때는 그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후한 보상이 있다면 좋겠죠. 그 다음, 외부의 전문가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비교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외부에다가 저걸 하기 때문에, 초빙을 하거나 외부 교육기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교육과 관련된 복지 비용을 제일 먼저 줄이게 된다고 제가 좀 알고 지내는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의 교육 담당 팀장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갑자기 기분이 일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지죠.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 교육에 대한 것은 그런 비용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겁니다. 자, 교육이란 건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없죠. 원래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10년 이상을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교육이 10년을 배웠다고 10년치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욕심이죠. 또는 몇 시간 며칠의 학습 효과가 당장 업무에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너무 넌센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인력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직원이 역할을 해내는 소속 멤버의 성장한 모습에 여러분들 모두가 보람을 느끼거나 리더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비즈니스를 20년 넘게 경험하면서 나름의 저의 지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많이들 망각합니다. 뭐냐, 코스트란 말이 있고 인베스트란 말이 있죠. 인베스트먼트는 뭡니까? 투자고, 코스트는 비용일 뿐입니다. 자, 코스트와 인베스트먼트를 항상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코스트는 사용하고 사라지는 금액이죠. 코스트는 비용을 들이지만 그것은 뭔가를 위해서 썼지만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인베스트먼트, 투자는 반드시 뭔가로 다른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기업이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내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어떤 비용을 발생시켜서 비용을 사용할 때 이게 코스트라면 코스트는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인베스트먼트는 때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용하고 투자를 혼동하지 말자는 의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직원 교육 시스템은 사업 환경의 여유로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을 필수 요소로 만약에 인식한다면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모두가 리더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우연히 들렀던 어떤 스타트업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사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건 아니었고 제가 그 회사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서 어떤 회사에 가니까 스타트업이었는데 꽤 규모가 이제 투자도 받아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성장이 되고 있는 회사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 직원이 기획자가 되자라는 문구가 사무실 입구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사인판에. 이 문구에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해당 기업의 대표님이나 임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들이 얘기하는 기획자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 또는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끝없이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진 역할 같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기획자가 아니라 이런 역할은 리더들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은 리더한테만 요구되는 겁니까? 제가 들렀었던 그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란 말로 표현된 역할을 전 직원에게 기대했듯이 리더의 역할도 결국에는 전 직원에게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조직에서 기대하는 능력 있는 직원의 정의는 담당 포지션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의 현재 포지션하고 무관하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개발 프로그램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선택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제가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중간관리자 이상급들 또는 때로는 낮은 직급의 분들도 들어오시는데 디지털 리더십 또는 리더십 강의도 제가 몇 번이나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대상이 사실은 CEO 과정이었는데, CEO 레벨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리더십 교육은 CEO보다도, CEO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아래 단계의 레벨 그 분들한테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분들도 리더를 꿈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련되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팀 관리, 의사결정, 변화 관리 등 리더십 역할을 강화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정서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알파 세대 이런 거 설명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예를 좀 들자면 GE라는 회사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GE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글로벌 기업인 GE가 운영했던 전사적인 리더십 프로젝트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건 전 직원들에게 리더십 프로젝트,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엔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그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전 직원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기업의 욕심에서 나온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직 문화도 개발하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선진국이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GDP나 경제 규모의 순위 따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순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어떤 유명한 논평가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도 약간 공감이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동반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에 준해서 높은 레벨에 이를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한국의 현실이 약간 조금 슬픈 내용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차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말씀이 개인적인 주장인지 객관적인 정의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업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문화적인 성숙, 그러니까 기업 문화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과 의견을 조합하고 조율하여 시너지를 일으키는 조직 문화와 소통의 원활함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1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꽤 이제 개봉한 지도 오래됐지만 저는 가끔씩 취미로 이 영화를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봐요. 1편부터 4편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 1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편 내용을 얘기해보면 1편에서 아주 전 우주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여럿이 모였죠.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팀을 처음 이룹니다. 뭐 이루려고 그렇게 팀을 모으려고 닉 퓨리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조합을 하죠. 근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상대 의견을 막 무시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빌런들한테 무참하게 완전히 깨지죠. 무참하게 당하는 초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서 히어로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특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막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동료들을 위한 또는 우리 인류를 위한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굉장히 사실은 흔하디 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낱 만화 같은 영화에 지어낸 스토리라고 그냥 폄훼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업이나 사업 조직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진짜로 장담을 합니다. 기업이나 사업 조직은 조직 문화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교육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직의 문화 성숙을 위한 조직 개발 방안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공유되는 문화와 가치를 정의하는 문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한다고 나름대로 그 조직에서 이건 샘플로 가져온 거지만 나름대로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고객 서비스와 창의성을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내의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는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효율적인 내부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신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한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를 위한 기업용 솔루션에 약 4년 가까운 투자와 개발을 진행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대표님은 20년을 넘게 경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소통과 협업의 툴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본인 스스로가 절감해서 기존의 여러가지 솔루션으로 해보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셨다고 자랑을 저한테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 이런 본인한테도 필요하고 다른 기업에도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만든다는 자체가 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당연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한 사례로 애플이 자랑하는 애플 유니버시티 같은, 애플이 무슨 대학을 지은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조직 내의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조직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에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 역량을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조직의 에너지를 사업의 성공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직 개발 및 교육을 통한 문화적 성숙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